상법상 규정된 해산 사유로 첫 번째,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존립기간은 회사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혹은 성립 후에 존립기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처음에 정해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정관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누가 일정 금액 이상이 달성되면 저희는 해산한다.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손해가 나면 너희는 해산한다. 이런 특정한 사유들을 정해놓게 되면 그 사유가 성취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이게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해산입니다. 주총 특별 결의로 해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임의 해산 혹은 자발적 해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총 특별 결의로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합병 및 분할. 회사가 합병할 때, 잘 보세요. A 플러스 B가 합병해서 만약에 C가 됐어요. 하면 A, B 다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역시 회사가 소멸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다만, 합병 및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하는 해상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산부터 청산까지 쭉 갈 때, 합병 및 합병 분할은 제외하고 법령 조문이 다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법상 규정된 해산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보다 적극 재산보다 회사의 소극 재산이 더 많을 때, 즉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나중에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때는 적어도 채무 초과 상태는 아니어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서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초과 상태다 판단이 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법인을 해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해산이 되겠죠. 이런 경우. 다음으로 휴면 회사의 해산 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면 회사의 해산입니다. 휴면 법인 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쉬고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죠? 예, 단체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활동, 영업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휴면 법인이라는 절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산 간주입니다. 해산은 앞에서 보셨듯이 해산한다, 해산 명령이나 주총 결의로 해산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산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해산 간주한 겁니다.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휴면 법인을 정하는 것은 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즉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채후에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을 등기 기록에 자, 휴면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 용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호, 본점, 주소 있죠. 여기에 이렇게 휴면 법인 이렇게 딱 찍혀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딱 보면.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오는 거래자나 보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거든요. 떼보는데 휴면이야. 거래를 하지 않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주식회사는 매년 3년마다 임원 변경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원 변경 등기를 하고 왔죠. 그죠? 주로 이사 같은 경우 그죠? 그런데 5년이 경과해도 최종 등기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볼 때. 그러면 운영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휴면 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등기소에서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의무 때문에. 다음으로 해상 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러냅니다. 법인이 특정됐죠.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개월이 지납니다. 2개월 안에 영업신고가 없거나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공고기간 만료될 때 해상 간주 표시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 맨 상단에 해산 간주라고 이렇게 찍혀져 나옵니다. 찍혀져. 다음은 이 2개월 내에 보면 법원에서 휴면 통지 절차를 해당 문제가 되는 대표자 또는 본점 주소지로 보냅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 통지서. 귀하의 등기부가 최후 등기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을 주는 이유가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계속 신고,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혹은 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해상 간주 표시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상 간주를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해상 간주를 하게 되면
인감부가 정리돼 버립니다. 대표이사의 인감 및 지배인 인감이 폐쇄돼 버립니다. 인감이 폐쇄된다는 것은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정지됩니다. 법인 인감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거의 회사가 스탑돼 버리죠.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다만 선택적 간주가 있습니다. 해상 간주. 이거는 기업이 선택하는 겁니다. 기업이. 어차피 지금 보면 상황이 이 법인을 내가 사업주가 하기 싫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하니까. 그래서 자녀 재산이 적고 채무가 없는 경우에, 채무가 없어야 됩니다. 채무가 있으면 파산 절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방법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그대로 둡니다. 폐업 신고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직권 폐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해상 간주 5년이 경과하고 청산 간주 3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보신 해상 간주에서부터 다시 3년이 지나면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폐쇄해서 등기부가 죽죠. 장점은요, 청산 및 해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단점은요, 법인 소멸까지 총 8년이 깁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혹시 등기가 시행돼 버립니다. 등기가 만약에 할 일이 생겨요. 만약에 사업주가,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등기회 때 과태료를 무진장 나옵니다. 차라리 법인 하나 설립하는 경우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택적 해상 간주,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가 선택해서 법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다음은 해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로는 기존에 하던 영업을 다 스톱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이 개시됩니다. 물론 합병 파산은 제외됩니다. 앞에서 보셨죠. 이사와 지배인 등기를 주말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임원인 이사와 지배인,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말합니다. 말소하고, 감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 청산인 회사의 감사로 존속합니다. 감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겨둡니다. 다음으로 주총의 결의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영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목적 변경이나 신주 발행, 자본 감소, 그다음에 사채 발행, 여러분이 앞에서 다 배우고 오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체 안 됩니다. 일체 해산 법인은, 해산 또는 해상 간주 법인은 일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